네, 안녕하세요. 김성철입니다. 자, 금일 알아볼 종목 최근 이 인적 분할로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기업 이 STX 알아볼 건데요. STX 같은 경우는 이번 인적 분할로 이 그린로지스 그린로지스와 STX 두 기업으로 나눠지게 되죠. 자, 원래 예정대로라면 이 9월 13일 9월 13일에 이 재상장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9월 8일에 공시가 하나 올라와요. 이 인적 분할 연기에 대한 공시가 올라왔어요. 자, 금일 영상에서는 이 STX 전체적인 내용보다는 이 공시에 대해서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고, 추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드릴 테니까 본격적으로 시청 전에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넘어와서 이 공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존의 STX 같은 경우는 이 8월 30일, 8월 30일에서 9월 12일까지 이 거래 정지가 예정되어 있었고, 이 9월 13일에 신주의 재상장을 예정 중에 있었죠. 자, 하지만 9월 8일 올라온 공시, 분할 정정에 대한 공시가 올라왔는데, 이번 인적 분할을 연기하고 언제 상장하겠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자, 저희가 이 공시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은 신주의 상장 예정일이었던 9월 13일이 지워졌다는 거예요. 자, 일단은 정확한 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9월 13일에 그대로 진행할 수도 있어요. 이 신주 상장이. 물론 이 공시에서 9월 13일이라는 날짜를 그대로 기재한 게 아니라 이 정정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 13일에 그대로 상장할 확률보다는 연기될 확률이 굉장히 크고요. 이 인적 분할 공시가 올라온 이후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일주일이니까 바로 9월 13일 이후 이 9월 20일. 다음 주 수요일이죠. 다음 주 수요일 전에는 상장할 거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어찌 됐든 간에 이번 정정 사유에 대해서 한번 보면 이 한국거래소와 재상장 일정 조율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다는 뜻은 이 한국거래소에서 일방적으로 기간을 연기시킨 게 아니라 이 거래소와 기업과 조율을 통해서 일정을 미룬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는 뜻은 이 STX라는 기업에 문제가 있거나 이 준비의 미흡, 준비가 안 된 것보다는 일정적인 부분 때문에 이 9월 13일이 최적의 타이밍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뜻으로 볼 수가 있어요. 제 생각에는 이 STX가 똑똑하게 머리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상 이미 인적 분할 같은 경우는 이미 확정 지었고 재상장을 하면 됩니다. 재상장만. 그렇다면 이 재상장을 시킬 때 시키더라도 최적의 타이밍에 상장을 시키려 하겠죠. 뭐 거래소랑 논의하고 인적 분할을 며칠 미루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게 전혀 없고요. 그렇다면 이 상장을 연기한 이유, 지금 당장에 상장을 시키면 주가가 떨어질 거라고 확신을 한 거죠.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STX 같은 경우는 거래 정지 상태입니다. 어떠한 호재나 악재에도 주가가 움직이지 않아요. 이 STX 본주 같은 경우는 이 무역 상사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현재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건 니켈 관련주 때문이라는 거죠. 즉 2차 전지 사업 때문이에요. 이 STX가 인적 분할 발표를 한 이후에 이 니켈 관련주들 지금까지 전부 다 하락 중에 있습니다. 니켈 관련주들이 전부 다 떨어지는데 이 STX만 상장하고 오를 수가 있을까요? STX도 상장하면 똑같이 영향을 받을 거예요. 이거만 봐도 상장을 연기를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렇다면 그린로지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 해운 물류업. 그린로지스가 맡고 있는 해운 물류업 같은 경우도 매출도 점점 살아나고 영업이익도 증가 중에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 코로나 여파 때문에 해운 물류업 관련주들도 대부분이 저점을 찍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해운 물류나 이 2차 전지 사업이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때까지 조금이라도 시간을 미루는 건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지금 상장이 연기되고 있는 게 악재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호재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호재로.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인적 분할을 결정한 이상 최적의 타이밍이 올 때까지 무기한 연장을 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렇다는 뜻은 이 해운 물류업이나 니켈 사업이 빠르게 상승 흐름을 가져오지 못한다면 이 STX 또한 상장 이후에 부진한 흐름을 보여줄 확률이 크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저희가 해야 할 게 뭐예요? 재상장 전까지 저희가 봐야 할 건 이미 거래 정지되어 있는 STX의 주가를 볼 게 아니라 이 니켈 관련주들, 이 해운 물류 관련주들의 주가를 지켜보면서 앞으로 이 STX가 재상장했을 때 홀딩을 할지 매도를 해야 할지 판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선 안 그래도 번호판으로 바쁜데 이런 거 언제 일일이 쳐다보면서 예측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려고 영상 올려드리는 건데, 자, 상단에 보이는 제 번호, 상단에 보이는 제 번호로 이 STX라고만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해서 관련주들 지켜보다가 이 상장일에 맞춰서 이 타점, 자, 타점 잡아드릴 테니까 연락 꼭 남겨주시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 STX. 자, STX 분할 이후에 이 시초가에 대해서 미리 예상을 해보려고 하는데, 자, STX가 됐든 간에 이 STX 그린로지스가 됐든 간에, 자, 기준가 같은 경우는 이 STX 본주가 거래 정지되기 전 이 종가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종가 얼마였어요? 바로 36,250원이죠. 자, 재상장 같은 경우는 50%, 자, 기준가에서 50%에서 200% 사이에 시작하게 되는데, 자, 이해하기 쉽게 가격만 딱 말씀드리면, 아무도 안 사고 싶어하면 절반 가격인 18,100원. 자, 전부 다 사고 싶어하면 이 72,500원. 자, 72,500원에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 가격 같은 경우는 상장 당일, 자, 상장 당일에 오전 8시 반, 자, 오전 8시 반에서 9시 이 동시호가, 이 동시호가에서 가격이 결정 나고요. 이제 이 결정된 가격에서 위로 아래로 30%, 위로 아래로 30%가 움직이는 거예요. 자, 첫날 상장 당시 최저점 같은 경우는 이 12,650원, 자, 최고점 같은 경우는 이 94,250원이 될 거란 뜻이죠. 자, 수익률로 계산해 보면 따상을 갈 시 수익률은 이 160%, 자, 160% 정도의 수익률이 나오는 거고, 뭐 상장 이후에 하한가를 가게 되면 마이너스 65%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미 인적 분할에 참여했다고 해도 모두 큰 수익을 가져갈 거라고 안심하기엔 위험하다는 거죠. 자, 첫날 계좌가 마이너스 60%까지 맞아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 당연히 반대로 큰 수익을 가져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아셔야 하는 게, 이번 인적 분할 같은 경우는 기업이 두 개로, 자, 기업이 두 개로 분할되었을 뿐 이 기업의 본질 가치 합계는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한쪽이 급등이 나온다면 다른 한쪽은 급락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사고 싶어 한다면 두 종목 모두 다 뭐 따상을 갈 수는 있겠지만 현재 상황을 지켜봤을 때 그럴 확률은 적어 보이고요. 자, 하지만 이번 STX의 분할 같은 경우는 이 본주와 그린로지스 모두 다 수혜를 받게 만드는 구조라서 두 종목 모두 다 하락할 리는 없을 거고, 한 종목 정도는 따상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매출과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낮은 그린로지스, 자, 그린로지스가 상승, 이 본주인 STX가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자, 그런데 제가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이 기업의 본질 가치 합계는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한쪽이 오르면 다른 한쪽은 떨어질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번 인적 분할의 비율이 몇 대 몇인가요? 자, 76대 23입니다. 이 STX 100주를 가지고 있으면 76개, 23개 나눠 받아요. 이 23개가 오르고 76개가 떨어지면 이득일까요? 손해입니다, 손해. 자, 여기서 최대 주주가 매도를 한 이유를 예측해 볼 수가 있겠죠. 이 최대 주주 같은 경우는, 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구조상 주식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재상장 이후에 이 손실으로 이어질 걸 예상한 겁니다. 자, 그래서 매도를 한 거고요. 자, 그리고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 인적 분할, STX가 인적 분할 이후에 폭등이 나올 거다. 자, 이미 인적 분할에 대한 기대감은 선반영, 자, 선반영되어서 이 바닥부터 이미 700%, 이 700% 이상 올라온 거예요. 오히려 인적 분할 같은 경우는 이제 제로감 소멸이죠. 지금부터는 새로운 제로로 주가를 끌어올려야 돼요. 자, 시장에서 이 STX가 검증받기 시작하는 단계에 접어드는 거죠. 하지만 이 STX 같은 경우는 이 8월 29일, 자, 8월 29일 최고점에서 매매하신 분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수익권이실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매도, 자, 매도 타점만 잘 잡는다면 충분히 수익 챙겨서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이 매수보다 중요한 게 매도입니다. 매수보다 중요한 게, 자, 매수를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매도를 잘못하면 손실인 거예요. 자, 거기에 더해서 이 STX, 자, STX 같은 경우는 상장일, 이 상장일이 좋지를 못해요. 자, 상장 이후에 9월 말, 자, 9월 말 같은 경우는 추석 연휴, 이 추석 연휴가 껴있죠. 연휴에는 대부분 주식에서 자금이 빠집니다. 자, 그리고 이 추석 연휴 이후에는 10월, 자, 10월 같은 경우는 이 IPO 대어인 두산, 이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이 예정되어 있고요. 이 STX 같은 경우는 재상장 이후에 이 추석 연휴, 자, 추석 연휴 때문에 자금이 빠지고 관심이 줄어들 거고, 그 추석 연휴 이후에도 이 두산, 자, 두산 로보틱스 때문에 이 관심이 줄어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당연히 관심이 줄어들면 이 주가도 하락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제가 계속해서 안 좋은 소리만 해드리는 것 같지만 도움 드리려고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진짜 나는 이 STX라는 기업을 믿고 이 가치 투자, 자 가치 투자할 거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절대 흔들리시면 안 돼요. 자 하지만 나는 빠르게 수익 보고 싶어서 STX에 들어온 거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도움 받으셔야 합니다. 자 혼자서는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결국엔 손실, 자 손실로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커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단에 보이는 제 번호, 자 010-9589-1279번으로 이 STX, 자 STX라고만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이 매수 매도, 자 매수 매도 타점, 이 타점 잡아 드릴 거고 평단가에 따른 이 물타기 시점도 잡아 드릴 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연락 꼭 남겨주시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STX의 이번 인적 분할, 자 인적 분할의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마칠 건데, 이번 STX의 인적 분할 같은 경우는 이 본주 STX 본주와 이 그린로지스, 자 그린로지스 양쪽 다 수혜를 받기 위해서 진행하는 건데, 이제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 STX 본주가 본업인 무역 상사, 자 무역 상사로서의 사업을 가져가고 이 그린로지스가 바로 해운, 자 해운 물류 사업을 가져가게 되죠. 뭐 니켈, 이 니켈 사업 같은 경우는 당연히 본주가 가져가고요. 어찌 됐든 간에 이번 STX 같은 경우는 인적 분할 이후 이 트롤리고, 자 트롤리고 론칭을 앞두고 있어요. 이 트롤리고가 뭐냐? 그동안은 이 온라인, 자 온라인에서 거래가 불가능했던 이 철강이나 금속 등 이 원자재, 자 원자재나 이 산업재, 자 원자재나 산업재의 무역 거래를 온라인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업계 최초의 이 B2B 플랫폼인데, 당연히 이 오프라인, 자 오프라인에서만 거래되던 이 원자재나 산업재를 온라인을 통해서 거래할 수 있다면 STX의 매출 상승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 트롤리고를 통해서 거래된 제품들, 자 이러한 제품들은 이 STX 그린로지스의 해운 물류를 통해서 배송을 하죠. 이게 바로 인적 분할의 이유예요. 이번 인적 분할의 이유죠. 자 기업을 두 개로 나누고 이 사업을 연결시켜서 매출과 이익을 극대화시킨다. 그렇다는 뜻은 이 STX가 하루라도 빨리 이 트롤리고를 통해서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자 주가가 하락하지 않고 이 상승 흐름을 이어갈 거라는 건데, 자 최근 뉴스 한번 보시면 9월 8일, 자 9월 8일 이 STX의 박상준 대표가 트롤리고를 오는 11월, 자 11월에 론칭을 한다고 밝혔죠. 자 원래 같은 경우는 이 트롤리고 3분기, 즉 9월에 론칭 예정이었어요. 이거 안 좋은 겁니다. 자 이미 인적 분할, 자 인적 분할 제로는 끝났고 이 트롤리고, 자 트롤리고를 통해서 주가를 견인해야 하는데 이게 9월에서 11월로 미뤄진 거예요. 바로 이러한 내용들 때문에 이 STX 본주보다 이 그린로지스, 자 그린로지스가 단기 수급을 받을 영향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두 기업 모두 다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최근까지 STX 본주가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온 이유는 이 니켈, 자 니켈에 대한 기대감과 이 분할로 인한 실적 개선, 자 이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에요. 자 실체가 아닌 이 기대감, 자 기대감만으로 이렇게 주가가 올랐다는 거죠. 기대감은 이 거품, 자 거품을 뜻하기도 합니다. 뭐 지금 당장에 이 트롤리고, 자 트롤리고를 통해서 원자재 거래가 시작된 것도 아니고 이 니켈, 자 니켈을 뭐 생산하기 시작한 것도 아니에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1월달과 대비해서 무려 이 700% 이상이 올랐죠. 물론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이 기대감으로 오르는 게 맞긴 해요. 자 하지만 결과가 있어야 그 기대감이 상승을 이어가는 거죠. 그렇다는 뜻은 이번 인적 분할 이후에 이 실적 개선, 자 실적 개선이 당장에 나타나지 않으면 이 거품은 무조건 빠질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실적 개선을 만들어낼 수 있는 트롤리고, 자 이 트롤리고의 런칭이 늦춰졌어요. 11월까지. 자 그렇다면 주가가 어디서 빠지겠어요? 자 당연히 이 STX에서 빠지죠. 자 그린로지스 같은 경우는 새롭게 상장하는 기업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이 세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미 바닥에서 이 700% 이상 오른 주식, 자 700% 이상 오른 주식, 많은 사람들이 매수한 종목을 더 올리고 싶겠어요? 새롭게 상장하는 그린로지스를 건드리는 게 더 쉽겠죠. 자 그래서 이 분할 이후에 두 기업의 주가는 이 상반된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물론 제가 STX는 안 좋고 뭐 그린로지스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니켈, 자 니켈 사업을 하는 STX 본주가 대장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해요. 자 하지만 이 상장 초기 당시 거품이 빠져야 하는 종목은 이 STX가 될 거라는 거죠. 자 이제 진짜 이 STX 상장이 눈앞으로 다가왔는데,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9월 13일, 자 9월 13일 상장이 무조건 미뤄진 건 아니에요.
당연히 9월 13일에 갑자기 상장이 될 수도 있는 건데 방심하고 있다가 갑자기 상장하게 되면 대응하기 힘드실 거예요. 지금부터는 무조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먼저 생각하고 있으셔야 하는데, 제가 도움드리고 싶어서 이 소통방, 소통방 하나 개설해 놨어요. 당연히 비용 드는 거 하나도 없이 모든 분들 참여 가능하시고, 이 소통방 안에서는 이 STX 상장에 맞춰서 제가 직접 이 타점 잡아드리고 있고, 보시다시피 종목 추천도 매일매일 드리고 있어요. 부담 갖지 마시고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 010-9589-1279번 010-9589-1279번으로 소통 아니면 STX라고 남겨주셔서 꼭 참여하시고요. 그리고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부터는 이 종목 추천 좀 드리고 가려고 하는데요. 지금 주식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지금 주식시장은 이런 큰 테마를 기반으로 순환을 하면서 수급이 들어오고 주가의 상승과 하락이 나와요. 예를 들면 이 반도체 섹터에서 2차 전지 섹터, 그리고 2차 전지 섹터에서 제약 바이오 섹터, 이런 식으로 순환을 돌면서 순환매 장세가 지속되고 있죠. 그리고 또 그 안에서는 반도체에서는 시스템 반도체에서 AI 반도체,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양극재에서 전고체, 이런 식으로 순환매를 돌면서 오르고 떨어져요. 이런 순환매 사이클에서 사이사이에 전쟁 관련주 아니면 식품 관련주, 이런 테마주들이 반짝반짝한 거고요. 그래서 이런 사이클만 완벽하게 이해하시면 사실 큰 수익은 아니더라도 안정적으로 수익 보는 건 굉장히 쉬워요. 이런 순환매 장세 필요 없이 한 가지 주식만 사야 한다면 제가 지금 주식시장에서 가장 추천하고 있는 주식은 바로 이 폐배터리, 바로 이 폐배터리 섹터를 추천드리고 있어요. 앞으로도 2차 전지 시장은 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2차 전지 섹터 안에서도 LFP 배터리, LFP 배터리가 좋다, 아니면 전고체 배터리가 좋다,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건 결국 어떤 2차 전지가 됐든 간에 이 폐배터리 하나예요. 결국 이걸로 이어질 거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큰 상승이 나온 적이 있나요? 큰 상승 나온 적 없어요. 당연히 폐배터리 관련주 중에서도 잘 오르는 종목이 있고 못 오르는 종목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폐배터리 섹터 안에서도 이 저평가되어 있지만 이 성장성이 있는 기업을 잘 선택해야겠죠. 제가 추천드릴 종목 또한 차트 한번 보시면 굉장히 바닥 구간까지 내려와 있죠. 앞으로 내려갈 자리보다 올라갈 자리가 더 많다는 뜻이에요. 하루라도 빨리 잡아야 한다는 뜻인데 당연히 안 좋아서 내려온 거지 뭘 빨리 잡으라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동안은 이 시장에서 이 폐배터리라는 사업성이 부각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려왔던 거예요. 이 폐배터리 특성상 2차 전지, 2차 전지가 가라앉을 때쯤에 상승은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금양, 에코프로 이런 배터리 관련주들 전부 다 죽기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이 바로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좀 씁쓸한 말이지만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이 개인들의 비중이 높으면 잘 오르지를 못해요. 외인이나 기관들의 비중이 높아야 안정적으로 상승을 하는 주식이 되죠. 그렇다면 이 종목 수급 한번 보여드릴까요? 수급 한번 보시면 외인들, 이 외인들의 미친 매수세 보이시나요? 주가가 바닥으로 내려오는 동안도 전부 다 주워 담았어요. 이건 상승이 안 나올 수가 없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이 외국인들이 바보도 아니고 계속 떨어지는데 주워 담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제가 영상 속에서 이 종목명을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이 종목명 궁금하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는 제 번호, 010-9589-1279번으로 이 종목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제가 비용 드는 거 하나도 없이 종목명과 이 매도가 남겨드릴 테니까 문자 꼭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나는 폐배터리 섹터 같은 이 가치 투자나 장기 투자해야 되는 종목 말고 빠르게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다음 순환 매장에서 어떤 게 오를 차례일까요? 최근까지 이 2차 전지 섹터나 이 반도체 섹터 순환매 돌 만큼 돌았어요. 지금 바닥에서 살아나고 있는 게 뭐예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바로 이 제약 바이오 섹터죠. 최근에 이 코로나가 재확산 되면서 이 제약 바이오 종목들 바닥 찍고 상승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안에 부재는 뭐가 있어요? 바로 이 치료제나 백신 섹터가 있고 이런 키트 같은 섹터가 있죠. 지금 치료제 관련주들, 백신 관련주들 상승 나왔고 이 키트 관련주들도 상승 나왔어요. 그렇다면 지금 상승 안 나온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가 뭐예요? 저희 맨날 쓰고 다니던 거 뭐예요? 바로 이 마스크 관련 섹터죠. 안 그래도 이 마스크 관련된 뉴스가 최근에 나왔죠.
지하철이나 병원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자, 지금부터가 매수 타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자, 이 마스크 관련주들 같이 투자하고 오래 가지고 있으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자, 적은 비중으로 짧게 먹고 짧게 빠지라고 미리 말씀드린 거죠. 자, 저는 이 정도면 힌트 충분히 드렸고, 뭐 매매를 제가 대신해 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진짜 이 매수 매도 타점, 자, 타점까지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싶다, 어떤 종목을 사고 팔아야 하는지 이 종목명까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 소통방, 자, 소통방 하나 개설해 놨는데요. 당연히 비용, 자, 비용 드는 거 하나도 없이 모든 분들 참여 가능하시고, 이 종목 상담도 편하게 문의 주시면 제가 자는 시간 제약으로는 답변 드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보시다시피 종목 추천도 매일매일 드리고 있고요. 자, 저랑 함께 매매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 자, 010-9589-1279번, 자, 010-9589-1279번으로 소통, 자, 소통이라고만 남겨주시고 모두 참여하시고요.